예를 들어서 저는 앞서 설명한 제 게임의 발각 기능 구현, 적을 뒤에서 공격하면 데미지가 2배인 시스템, 특정 적은 죽은 뒤에 사물화되고 그걸 움직여서 다른 적의 머리로 떨구면 한 방에 KO. 이렇게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우선적으로 개발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종이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1인 게임 개발을 했는지 제가 만든 게임 닐킴을 예시로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구상부터 배포 및 홍보까지 5가지 단계별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에 나오는 모든 웹사이트는 제 영상 설명에 링크 따로 첨부해두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상하기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만들고 싶은 게임의 장르를 고민해봤어요. 고민 끝에 좋아하고 잘 아는 게임의 장르를 선택해야 개발도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 즐겨하던 2D 플랫포머 게임 장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 게임에 대한 구상안을 구글 문서에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제 게임만이 갖게 될 차별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플레이어에게 어떤 재미를 줄 것인가. 예를 들어 제 게임에는 발각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에서 사이렌에 노출되면 이게 올라가요. 그때마다 적들이 더 강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플레이 해봤는데 발각되는 것 자체가 일단 사이렌 소리도 거슬리고 못할 짓 한 것처럼 기분이 좀 그래요. 게다가 적들도 까다로워지고요. 플레이어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발각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정상적인 플레이어라면요. 자연스럽게 게임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게임 세부사항을 작성했어요. 적의 체력이나 공격력, 공격 패턴, 아이템들의 종류와 기능들, 그런 것들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게임 중에 점프하는 사이렌이 있는데 초기의 체력값이 그냥 걸어다니는 사이렌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개발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얘가 예상외로 총알을 잘 피하는 거예요. 총알을 빠르게 난사해도 접근하기 전에 제거가 안 돼요. 그렇게 발각 한 번 되면 얘는 스피드가 더 상승해서 총알을 더 잘 피하고 결국 2번은 강제 발각 보내고 퇴근하는 그런 그림이, 문제는 얘가 1레벨적입니다. 벌써 빡종각 나오잖아요. 그래서 체력과 스피드 상승값을 너프하는 이런 게 개발 중에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 소프트웨어 선택하기예요. 저는 여러 가지 게임 중에 유니티랑 고도 엔진을 선택해봤어요. 저는 첫 게임을 유니티로 만들었는데 총알 난사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지, 점프 이후 착지를 안 하는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미 구글에 다 있더라고요. 끝내 노답인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 유니티 가르쳐 주시는 유튜버 분께 메일을 보내면서 답장을 받고 해결한 적도 있었어요. 방대한 커뮤니티, 이게 정말 좋은 점이라는 거를 그 다음 게임을 고도로 개발하면서 알게 됐어요. 고도로 개발하던 때 간단해 보이는 문제가 있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질문 올리고 답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는데 그 시간 동안은 유니티가 되게 그리웠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데서 유니티의 단점이자 또 고도의 장점을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은 개발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게임 개발을 당시에 i3 노트북으로 진행했습니다. 유니티랑 코드 에디터를 같이 띄워놓고 작업했는데 이때 코드 에디터에서 코드 쓰고 유니티로 넘어올 때 잠깐 동안 로딩 시간이 생겨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게임 개발이 처음이라 이게 문제라고 못 느꼈어요. 그런데 고도로 개발하니까 전혀 로딩이 없는 거예요. 바로바로 적용된 게 완전 시원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총 개발 시간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 큰 차이거든요. 세 번째로 개발 에셋 선택하기입니다. 저는 픽셀 아트를 선택했어요. 유데미에서 강의를 구입하여 연습하고 배경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직접 그렸습니다. 작업 도구로는 P스케일과 A스프라이트를 사용했어요. P스케일은 무료이고 웹사이트에서 바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A스프라이트는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캐릭터 외의 배경과 사운드는 각종 에셋 스토어에서 구입했습니다. 배경은 itch.io에서 유료 에셋을 구입하였고 사운드는 오픈 게임 아트에서 무료 에셋을 구했습니다. 타일은 픽셀레딧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 게임에 맞게 색상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원작자가
수정을 허용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에셋 구입하면 license 또는 readme라는 파일이 대부분 같이 따라오는데 거기에 명시해 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가지 더 유의사항은 오픈 게임 아트에서 에셋을 구할 경우에 저작권 방침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공식 웹사이트에 지침이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어려워서 게시글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질문을 남겼었어요. 그렇게 상세한 지침을 명확하게 받았고 실제로 게임을 배포했을 때 실행 파일과 함께 따로 메모장을 첨부해서 출처를 모두 적었습니다. 네 번째는 개발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구상과 개발 엔진 선택, 에셋을 구하는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게임 개발을 시작하게 돼요. 저는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작은 프로토타입 구현을 목표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구상 단계에서 작성한 핵심 기능들 있죠. 그것들을 포함해서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빠르게 만들어 봤어요. 제 게임에 발각 기능 구현, 적을 뒤에서 공격하면 데미지가 2배인 시스템, 특정 적은 죽은 뒤에 사물화되고 그걸 움직여서 다른 적의 머리로 떨구면 한 방에 KO. 이렇게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우선적으로 개발해 봤어요. 그 다음에는 총알의 속도, 점프의 높이, 달리는 빠르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해봤어요. 여러 번의 시도 결과 만족한 세팅을 찾았고 주요 기능들도 예상대로 작동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개발하면 초반에 게임의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요. 이후엔 핵심 기능들 위에 부가적인 기능들을 더하는 식으로 개발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모든 개발을 마친 후에는 게임을 여러 번 다른 스타일로 플레이를 해보면서 예상치 못한 버그들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배포 및 홍보하기입니다. 배포는 itch.io에 했고 홍보는 간단한 게임 소개 영상을 제작해서 제 유튜브 채널과 레딧의 서브레딧인 인디게임스에 업로드했습니다. 여기까지 제 1인 게임 개발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개발을 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역시 제 게임을 다른 사람이 플레이할 때 그걸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첫 게임을 완성한 다음에 제 동생이 처음으로 게임 테스트를 해봤어요. 롤 다이아티어인 제 동생이 몇 번 플레이 해보더니 개발자가 의도치 않은 무빙샷, 예상 못한 사각지대에서 꼼수 플레이, 의도한 곳에서 예상대로 맞는 죽음, 특히 제가 만든 적에게 열받아 빡종하는 등의 모습을 볼 때 묘한 쾌감이 들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